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자본시장을 지향하는 박철성의 주간 증시, 저는 박철성입니다. 규제당국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유통 판매를 잠정 중단했죠. 지금 하한가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국내 바이오주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봄비가 다녀왔습니다. 많이 쌀쌀했고요. 오늘도 쌀쌀합니다. 그래도 프로야구의 봄은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 계좌도 봄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박철성의 주간 증시 출발하겠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셀리버리의 폭등 주가가 한국거래소를 비웃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시장 감시 능력이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적자 기업 셀리버리 주가가 전저점 대비 4배나 뛰었습니다. 3월에만 2.7배 뛰었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비정상적 급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뛰어도 너무 뛰었다는 우려에 셀리버리 관계자는 주가에 너무가 어딨냐, 꼭대기도 없고 바닥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꼭대기도 바닥도 없는 게 주식 맞습니다. 그래도 관계자 얘기는 너무 무책임한 철학적 표현이었다. 계속 더 가야 한다는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본인과 무관하다는 걸까요? 좌우간 문제는 추락입니다. 추락은 늘 급습합니다. 이때는 일체의 경계 경보도 알림 문자도 없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배경입니다. 결국 한국거래소가 나섰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18일 셀리버리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25일 매매 거래 정지 예고 공시까지 했죠. 해당 공시에는 투자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셀리버리 주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시쳇말로 경고 딱지 붙이고도 추가로 8,500원이나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석 달 새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불어난 신용거래 금액의 94%가 코스닥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개미들의 한 방을 노리는 베팅 심리가 한층 짙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식 신용거래는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매하는 레버리지 투자 방식입니다. 이는 적은 자금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잘만 운용하면 시쳇말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잘 했을 때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가장 큰 리스크는 증권사로부터 반대 매매를 당했을 경우입니다. 반대 매매 정말 무섭습니다. 이 반대 매매는 증권사 임의로 일괄 하한가 매도 주문을 넣는 겁니다. 이는 담보 금액이 부족했을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증권사가 주식을 매도해서 반드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매도주문 전량이 우선적으로 시장가로 체결됩니다. 그래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지금 셀리버리도 신용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신용거래 그래프인데요. 반대 매매 주의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최근 셀리버리의 신용거래는 지난 12월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날 신용융자 잔액은 488주, 1,100만 원 규모였습니다. 아주 미미했죠. 셀리버리의 신용거래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18일 셀리버리 신용융자 잔액은 무려 123억 원 규모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럽습니다. 주가가 아직은 고점입니다. 문제는 세력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입니다. 이때 주가 하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담보를 메우지 못하면 반대 매매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적자기업 셀리버리 그래프의 세력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미확인 세력에 의해 주가가 견인됐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정 의혹도 제기가 됐죠. 금감원과 거래소,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개인 창구를 통한 미확인 세력이 주가를 부양하는 동안 기관은 꾸준히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미확인 세력은 개인 창구를 통해 2차례 기간에 걸쳐 셀리버리 주식을 매집했습니다. 가칭 A1 세력은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매집을 했습니다. 이때 평균 매수 가격은 26,170원. 셀리버리 세력이 두 번째 매집 때 기관과 손바꿈이 일어났죠.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셀리버리의 일별 주가인데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개인 창구의 매수 현황입니다. 그 강력한 매수세가 바로 주가 폭등의 견인차였고요. 오른쪽 하늘색 마크는 바로 기관의 손절매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차액 실현도 이때 일어났는데요. 기관은 2월 11일부터 3월 28일 94만 8,565주를 팔아치웠습니다. 평균 매도 가격은 47,139원. 총 450억 원 규모의 현금화를 통해서 큰 이익을 챙겼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음에도 주가는 고공날갯짓을 했죠. 이는 세력의 강한 매수세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한 점은 세력이 매집한 주식을 아직은 쥐고 있다는 거죠. 셀리버리 주가가 고점을 유지하는 배경입니다. 취재진은 최근 셀리버리 측 관계자와 2회에 걸쳐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 셀리버리 주가가 폭등을 했고 투자 경고와 비정상적 폭등이라는 지적인데 주가 고공행진의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지금 네네 그 질문에 대해서 자 안의 주저는 이제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글쎄 뭐 좋은 일이 있다기보다 나쁜 일이 아직 현재는 없는, 이건 뭐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결국에 저희가 상장 시점에 저희 기술에 대해서 기관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해도가 낮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단품을 팔고 예를 들어 항체다, siRNA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양리 효과를 가진 물질을 세포 안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에 있는 다른 저희랑 비슷한 회사들 대비해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시장에서 좀 낮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속적인 IR을 진행하고 저희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특허도 많이 출원되고 있고, 고객사하고 진행되는 부분도 시장에 좀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기대감 얘기를 하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기관이 2월 21일부터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그걸 개인 창구에서 모조리 받아내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그게 과연 개미 투자자의 역할이었을까요? 질문 들어봤죠. 그거는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맡겨지는 부분이니까 제가 개인의 여력이다, 누구의 여력이다 얘기하긴 뭐하지만 기관들은 저희의 기존에 저희 상장하기 전에 주주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모주 취합받으신 주주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그쪽에서는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매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시장의 흐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멘트를 확정적으로 얘기 드리긴 뭐한데요. 어떤 평가나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관계자분의 얘기 존중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폭등 주가는 폭락하기 마련인데 혹시 이 경우에 소액 투자자를 위한 대처 방안이 있느냐고도 물어봤죠. 회사에서 대비를 한다는 게 그렇게 하자면은 시장을 어떻게 회사에서 조작한다는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자사주라는 건 잉여금이 남아야 되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설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결손을 내왔습니다. 저희 같은 회사는 어떤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회사가 아니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고 비용이 일정 부분 소진되는 회사입니다. 그런 잉여금이 없는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자체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 마지막 질문은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궁금해하실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재무구조가 4년 연속 적자입니다. 이 재무구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와 시장이 걱정들을 하던데 여기에 대한 셀리버리 입장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감사부서 공시가 됐고 물론 결손인 건 맞습니다. 사실이요. 결손인 건 맞는데 예. 저희 매출 성장세를 봐주셨으면 하고요. 예, 16년, 17년, 18년, 예,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했고, 저희가 이제 18년 같은 경우에 45억 매출이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뭐, 어떤 음료수나 마스크팩이나 그런 거 파는 회사 아니고요. 이 매출이 발생하게 된 거는 저희 회사의 기술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본인들의 양립 물질을 세포 안으로 전달하기를 원하는 걸 저희 회사에 맡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명 매출로 진행되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저희 회사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시장에서 많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해요. 이 셀리브리 측 설명은 결국 기대감이라는 얘기였는데요.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폭등 배경이다. 주가 급등 배경이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문제는 근데 거기 있습니다. 기대감이 어찌 실적이나 결과가 도출된 건 아니거든요. 결국 기대감으로 주가가 4배나 뛰었다는 게 셀리버리 측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요. 우리끼리 얘기로 어느 누군가는 충분히 한탕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그럴 경우에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양이 돼야만 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셀리버리 투자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판단과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 몫이고 저는 존중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난 지 벌써 1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저는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물론 잠시입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많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저는 물러갑니다.